에도 막부 시기에 평화를 누리던 일본 열도에 점차 외국의 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에도 막부는 이국선이 등장하면 무력으로 쫓아낼 것을 정책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청나라가 영국과 싸워 무참히 패배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에도 막부에 들려왔습니다. 결국 막부는 이국선 격퇴령을 철회하고 이국선이 다가오면 물과 땔감을 지원한다는 신수급여령을 내립니다. 이렇게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본의 개항을 본격적으로 압박하는 국가가 등장합니다. 바로 미국입니다. 1853년에 미국의 페리 제독이 4척의 군함을 이끌고 우라가항에 출현했습니다. 페리는 에도 막부가 미국과 통상을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페리 제독의 함대는 다음해 다시 돌아온다는 말과 함께 일단 일본을 떠났습니다. 페리 제독은 1854년 일본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결국 에도 막부는 이러한 미국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미일 화친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미일 화친 조약은 시모다, 하코다테 등 2개의 항구를 개항할 것과 미국의 최애국 대우를 인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약이었습니다. 미일 화친 조약으로 만족하지 못한 미국은 다시 에도 막부를 압박했습니다. 결국 1858년에는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을 통해 개항하는 항구가 크게 늘어났고 미국은 수많은 특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조약을 체결하고 나자 에도 막부는 수많은 다른 국가들과도 조약을 맺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은 일본 내부의 갈등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원래 에도 막부는 중대한 일을 결정할 때 천황의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비록 천황이 실권은 없었지만 형식적인 절차가 존재했던 것이죠. 그런데 당시 막부의 권력을 쥐고 있던 이이 나오스케는 천황의 허락도 받지 않고 독단적으로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렇게 에도 막부가 천황을 무시하는 독단적인 모습을 보이자 에도 막부에 반대하고 천황의 권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세력들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존왕양이론자들이 등장한 것이죠. 존왕양이론자들은 천황을 무시하고 서양 국가들과 조약을 체결한 막부를 비판했습니다. 결국 이이 나오스케는 안세이의 대옥을 통해 막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강하게 억누르고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이이 나오스케는 결국 암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막부에 반대하는 반막부 세력이 급진적인 행동을 벌이자 막부는 결국 무력으로 맞서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당시 주요 번이었던 조슈번과 사스마번은 서양 열강들에게 도전했으나 결국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서양의 발전된 기술을 수용하고 무능력한 막부를 없애야 한다는 공동의 의식을 가지게 되었죠. 결국 1866년 조슈번과 사스마번이 사카모토 료마의 중재로 서로 힘을 합쳐 사초 동맹을 맺었고 막부 세력과 반막부 세력의 치열한 대립이 전개되었습니다. 막부는 이렇게 커다란 저항에 직면하자 막부의 권력을 천황에 반납한다는 대정봉환을 실행합니다. 쇼군이었던 도쿠가와 요시노부는 대정봉환을 통해 겉으로는 권력을 내려놓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은 천황 밑에 다이묘 회의를 개설하고 도쿠가와 가문이 그 회의를 장악하여 실권을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반막부 세력은 왕정복고를 위한 쿠데타를 결행합니다. 일명 왕정복고의 대호령이 이루어져 막부의 소멸이 선언되었습니다. 도바 후시미 전투를 기점으로 보신전쟁이 시작되어 막부를 지지하는 세력과 막부를 반대하는 세력이 치열한 전투를 벌였죠. 싸움의 승자는 결국 새로운 정부를 세운 반막부 세력이었습니다. 새로운 정부는 국가의 발전을 위해 여러 정책들을 시행했습니다. 1871년에는 아예 번이 폐지되고 현을 설치한 다음 정부가 직접 지사를 보내서 다스리는 폐번 지연이 실시되었습니다. 번에서 다이묘들이 독자적으로 통치하던 막번 체제에서 벗어나 정부가 중앙 집권을 행사하는 국가로 변화한 것입니다. 이후 메이지 정부는 징병제를 실행하여 군사력을 강화하고
지조 개정을 통해 근대적인 조세 제도를 확립했습니다. 이렇게 메이지 정부는 정치, 경제, 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급진적인 개혁을 펼쳤습니다. 메이지 정부는 서양의 상황을 더 잘 알기 위해 이와쿠라 사절단을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메이지 정부는 이외에도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근대적인 학제가 마련되었고 서양의 두발을 본받아 단발령을 실시했습니다. 우편제도, 화폐제도가 정비되고 1872년에는 태양역도 시행되었습니다. 서양의 사상과 학문이 본격적으로 들어오자 제대로 된 입헌 체제를 만들 것을 요구하는 자유민권운동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이타가키 다이스케라는 인물은 자유당을 만드는 등 자유민권운동에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이후 경제가 악화되고 정부의 탄압이 심해지자 자유민권운동은 크게 약해졌습니다. 메이지 정부는 비록 자유민권운동을 탄압했지만 메이지 정부도 일본에 헌법과 의회가 있어야 한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당시 일본 정치를 주도하던 이토 히로부미는 직접 유럽을 방문하여 일본의 헌법을 구상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다양한 국가를 방문하고 그 중에서 독일의 헌법을 기본 바탕으로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하여 1889년에 일명 대일본 제국 헌법이 공포되었습니다. 대일본 제국 헌법을 통해 일본에는 헌법과 의회가 갖추어졌습니다. 그런데 대일본 제국 헌법은 민권보다는 천황의 권력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민의를 배제하고 천황의 강력한 권력을 지나치게 강조한 것이 이 대일본 제국 헌법의 한계였습니다. 이렇게 일본은 거의 모든 분야에 대한 변화와 개혁을 통해 힘을 키웠습니다. 이후 일본은 주변의 국가들로 손을 뻗으며 침략의 야욕을 드러냈습니다. 류큐를 힘으로 병합하고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여 조선을 개양시켰습니다. 일본은 결국 세력 확장 과정에서 청나라와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1884년에 조선의 급진 개화파가 일으킨 갑신정변 이후 청과 일본은 조선에 군사를 보낼 때 서로 알리자는 내용을 담은 텐진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1894년에 조선에서 봉건적 체제에 반대하는 동학 농민운동이 일어나자 조선 정부는 청나라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청나라가 군대를 보내자 일본도 텐진 조약을 빌미로 군대를 보냈죠. 선전포고를 하기도 전에 일본이 풍도에서 해전을 벌이면서 청일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본은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청일전쟁에서 일방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일본과 청나라는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 일본은 조선에 대한 청나라의 영향력을 없애는 데 성공했습니다. 게다가 엄청난 액수의 배상금을 받았고 요동과 대만 등을 할양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일본은 요동 반도를 할양받지는 못했습니다. 바로 러시아의 견제가 작용한 것이죠. 러시아는 일본의 확장을 경계하며 독일, 프랑스와 함께 일본이 요동반도를 청나라에 돌려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결국 일본은 요동반도를 가지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삼국 간섭으로 불리는데 이 삼국 간섭으로 인해 러시아에 대한 일본의 반감이 매우 커졌습니다. 일본은 조선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조선의 왕후를 제거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의 왕 고종이 이후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면서 조선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일본과 러시아의 대립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그런데 당시 세계 여러 지역에서 러시아와 충돌하던 영국은 러시아의 야심을 무척 경계했습니다. 그리하여 영국은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일본과 동맹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는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여러 움직임이 있었으나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리하여 1904년 러일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일본군은 여순과 봉천을 차지하고 동해 해전에서는 러시아의 발틱 함대를 무너뜨리며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러일 전쟁으로 인한 일본의 출혈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결국 각자 한계에 다다른 러시아와 일본은 포츠머스 조약을 통해 힘겨운 전쟁을 마무리했습니다. 미국의 중재로 체결된 이 조약을 통해 일본은 러시아까지 조선에서 몰아냈고 여순과 대련, 사할린 남부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일본은 청나라와 러시아를 상대로 모두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일본은 이 두 전쟁 이후 제국주의를 추구하는 강대국의 지위를 획득하게 되었습니다.